개념원리 수학과 오늘은 그 함수 두 번째 단원인 유리함수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중학교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운 게 그 2차 함수까지 배웠다면 독특한 종류의 또 다른 함수를 배웁니다. 그런데 알겠지만 2차 함수도 처음 배울 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웠어요. 여기도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도 여러분 연습을 좀 해야 하고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개념도 나오니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거 배우면은 본인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해놓아야 어느 정도 이건 암기가 좀 어느 정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 보통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갖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다. 이해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 말도 맞아. 그런데 어느 정도 외울 건 외워야지. 기본적인 개념이나 뭐 문제 푸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외워야만 문제가 좀 쉽게 해결돼. 그런데 그게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전혀 모든 걸 못할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서. 근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유리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일단 유리함수를 하기 전에 유리식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거를 함수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접목하는 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쪽에서 배우는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거를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재 138쪽 보면 돼요. 자, 이 138쪽에서는 유리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유리식이라는 말은 유리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유리식이라는 거는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다항식이고 두 번째가 그 분수식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통칭해서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다항식은 수학상에서 배웠어요. 다항식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다항식. 그렇죠?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다항식은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식인데 분수식 제외. 분수 제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지수가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러. 물론 그렇게 정의를 하진 않았어.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라는 말을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수학 1으로 들어가면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것도 배우거든요. 그냥 뭐 1차, 2차, 3차 혹은 뭐 상수항 얘네들이 계산된 식 이런 걸 그냥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다항식이 아닌 식을 분수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유리식은 큰 범주에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는 이 분수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분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분수가 있어요. 딱 그 분수가 숫자 혹은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딱 이렇게만 두면은 항상 결정이 나는 조건이 하나가 있거든? 조건이 뭔지 알아? 분수하면 생각나는 조건. 그치? 이렇게 분수가 되면은 얘는 절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랑 식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분명하게 있어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분수라는 개념이 나눗셈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분수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식을 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우는 유리식의 성질 이거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a분의 b가 있어.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 도 된다. b분의 a라는 분수가 있을 때 똑같은 수를 곱해도 돼. 그리고 b분의 a라는 분수가 있어. 똑같은 수를 나눠도 돼. 근데 나눌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해. 그치?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처음에 했던 이렇게 해도 이게 처음에 분수인 이거고 이것도 처음에 분수인 이거야. 이렇게 분수가 정리가 되면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눠도 된다. 이 개념은 어디서 사용하냐면 통분의 개념에서 사용해요. 이 개념은 어디서 사용하냐면 약분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거야. 통분이 뭔지 기억나요? 통분이 뭐야? 그치? 두 개의 분수가 있어. 두 분수가 분모가 다르거든? 두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걸 통분이라고 하죠.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배우는 그 유리식은 역시 사칙 연산도 가능해요.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이렇게 어떠한 분수를 더할 때는 분모가 같아야만 더할 수 있는 거 알지? 이거는 뺄셈에서도 성립해요. 그리고 곱할 때 이거는 이제 b분의 a로 할게.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죠?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나눗셈은 역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뭔지 알아? 나눗셈 했잖아. 조건이 뭘까? 0이 아니다지. 그러면 디테일하게 말하면 사실은 C가 0만 아니면 돼요. 왜냐면 어떠한 분수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분자가 0일 때 0이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칙연산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138쪽 아래쪽에 잠깐 보면 이 유리식의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다 성립한다. 자, 이런 좀 쉬운 것들 말고 통분해서 계산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말고 조금 복잡한 형태의 유리식, 요것만 좀 자세히 봅시다. 실제로 여러분이 혹시 그 뒤쪽을 좀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계산 엄청 복잡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팁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줄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팁.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 식을 변형해서 분자의 차수가 더 작게 되도록 만들어줘야만 된다. 이거는 법칙 아니야. 이렇게 해야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지금 하는 거는 팁 알려주는 거야. 이래야만 쉽게 연산 가능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분수가 있어.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5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분모의 차수는 몇 차죠? 1차고 분자의 차수는 1차지.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차수를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낮게 만들어주는 게 계산하기 유리하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심플한 식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얘를 이렇게 나눠버려. 그 상태에서 이거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은 1이지. x 더하기 2분의 3이죠. 이렇게 나눠야만 숫자가 적어서 통분하기도 쉽고 계산이 좀 편해. 이거는 팁이니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야 해. 이게 사실은 어떤 개념이기도 하냐면 이 분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좀 보면 알겠지만 그냥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있어. 그런데 그냥 삼각형이 좀 더 안전해 보이지. 이게 위아래가 있을 때 아래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느 정도 좀 정돈된 느낌이 들어. 이거는 숫자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랑 위가 있을 때 아래가 작아야만 편해. 그래서 최초 우리가 분수를 배울 때 그거를 대분수로 나타내는 이유지, 가분수로 나타내지 않고 대분수로 나타내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좀 편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복잡한 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여기서 그냥 먼저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조금 근데 사실은 먼저 만들어가는 게 더 편한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분모보다 차수가 작은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려면 얘를 x뿌리로 약간 약분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보면서 일단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최고차 계수가 제곱이니까 이걸 먼저 만들어.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2x까지 사용을 했지. 남은 게 2x야. 그러니까 2로 묶고 다시 x뿌리를 만들어. 자, 이거 어려운 거 알아? 어려우면 다른 방법 설명해 줄게. 그러면 내가 지금 전개했을 때 뿔 4까지 썼죠. 식이 다르죠. 마이까지 해줘. 그러면 지금 식이 일단 달라지진 않았지?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나누는 거야. 이거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걸로. 그러면 그 결과를 적으면 이거 약분해서 x, 이거 약분해서 숫자 2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렸어.
이렇게 쓰는 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차수를 낮추자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분자를 검산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분자가 x제곱 더하기 4x 뿌리였어요. 얘를 분모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자, 나눗셈한 방법 기억나죠? 여기 처음에 뭐가 오죠? x.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예요. 빼면 2x 남았네. 여기 뭐가 올까? 뿔 2가 오겠지? 그러면 여기는 2인데 뿔 4가 됐지? 빼면 마이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지? x 뿌리로 나누었더니 몫이 x 뿌리고 나머지가 마이다. 얘를 여기다 적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약분하는 개념도 있다. 이거는 우연히 같은 거야. 항상 같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차수를 낮추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책에서 나온 개념이 4개 이상의 유리식은 2개씩 적당히 계산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 여러분이 사고력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거다. 그 세 번째 거를 그냥 2번이라고 쓸게. 여기는 일단 이름이 있어. 그 옆에다가 3번 옆에다가 3번 그대로 쓸게요. 책이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3번 옆에다가 이름을 적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수라 부른다.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여러분 헷갈리게 할 거예요. 부분분수. 이건 뭐냐면 이런 분수가 있어. 이게 a 곱하기 b분의 1이야. 이런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는 어떻게 얘를 표현할 수 있냐면 b 빼기 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만들 수 있어. b 빼기 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너희 처음 배우는 개념이잖아. 너희에게 이거를 야,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래? 공식을 내가 설명하라는 게 아니야. 증명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래요? 그렇지. 얘를 통분해 버리면 되겠지. 얘를 통분해서 계산을 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AB분의 B 빼기 A가 돼. 통분하면. 근데 AB분의 B 빼기 A랑 곱해버리면 둘이 똑같아지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인데 이렇게 계산되는 이게 통분이 과정이야. 통분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처음 배우는 개념이다. 이항분리라고 한다. 이항분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알겠지만 통분은 쉬워. 이항분리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통분해서 계산해서 확인하는 건 쉬운데 얘가 통분하기 전에 과연 뭐였을까 생각하는 건 어렵다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여러분이 외워야 한다고. 통분의 역과정이라 그래. 연습을 한번 해보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분의 1이 있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얘를 계산하는 과정은 공식에 의하면 앞에 있는 거를 a로 보고 뒤에 있는 걸 b로 볼 거야. 팁은 b가 더 큰 게 계산하기 좀 쉽다. 보통 문제는 다 b가 크게 맞는가. 두 개 이렇게 정돈을 했을 때 여기를 x 뿔 4, x 뿔이라고 적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가 커야만 계산이 쉽다고. 플러스 나와서.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얘를 분해하는 방법은 b에서 a를 빼. 얼마니? 2지 2. 뭐라고 했니 지금? 2라고 했지? 2분의 1이야. 괄호 열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분해된다고. 이렇게 분해하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분해하는 걸 부분분수, 이러한 분수를 부분분수로 분해한다라고 불러. 정확히 말하면 부분분수로 분해. 그런데 이렇게 부분분수로 분해하는 과정을 이항분리, 이항,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한다라는 뜻이야. 하나의 항인 걸 둘로 분리한다라는 뜻이고 책에 없는 공식 하나만 더 설명할 거야. 적어놔야 해. A, B, C 분의 1. 이거는 셋이 곱해져 있어. 얘는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시마 A 분의 1 괄호 열고 AB 분의 1 빼기 BC 분의 1 이렇게 분해된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성립하나요? 통문에 보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해두면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분분수로 분해하는 거.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자, 책에서 4번이라고 나온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책에서 4번으로 나온 거는 이게 분수 속의 분수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치, 번분수라고 하지? 번분수? 이 번분수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초등학교 과정에서 공식을 배운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공식 기억나요? 그치, 얘네들이 분모고 얘네들이 분자다. 이렇게 외웠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외워서 하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해. 이건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크게 보았을 때 얘가 분자 분모를 나누는 선이야. 얘가 분자 분모를 나눠. 그러면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가 되지. 그런데 분모가 분수고 분자가 분수는 거야. 이렇게 분수 속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번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냐면 분모를 없애주면 돼. 분모를 없애주려면 양변에 똑같은 수로 분자 분모 똑같은 수로 곱해주면 되잖아. 나는 B도 없애고 D도 없애야 돼. 뭘 곱해줄까? 그치, 여기다 BD를 곱해주는 거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야 뭐 외워서 했다고 하지만 이젠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자 분모를 나누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과 위쪽에 분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 분모를 없앤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분모를 없애야만 문제가 쉽게 풀린다.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뭘 곱할지를 생각을 하라고. 그걸 생각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걸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책에 있는 내용도 꼼꼼히 봐야 돼. 얘가 크게 보았을 때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분모를 없앤다는 거는 여기에서 얘만 없애면 된다고. 누구를 없앨지를 생각해. 그래야 곱하는 걸 계산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비례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비례식은 실제로 교육과정에 사라졌거든요. 예전에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자, 비례식을 잠깐만 보면 실제로 이 비례식을 배울 때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개념이 사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예 설명을 안 할 거야. 이 비례식은 다 어떻게 볼 거냐. A 대 B가 C 대 D래. 이렇게 표현된 게 비례식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냥 A 대 B로만 표현한 거?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비율 아니야. 이거는 B라고 해, B.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뭔지 알아? 이게 비율이야. 비율은 B를 분수, 소수, 백분율, 율로 나타낸 게 비율이다. 그래서 비례식은 뭐냐면 B는 B다라고 쓰는 걸 비례식이라고 해. 그럼 이렇게 비례식이 표현됐을 때는 앞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러한 B를 분수로 표현을 하라고. 근데 우리 분수로 표현하기 전에 이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뭐뭐뭐 양 막 이거 기억나니?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게요? 얘를 기준양이라고 해? 얘를 비교하는 양, 아니다. 얘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해? 얘를 기준양이라고 해. 그래서 기준양이 기준이라서 분모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비례식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얘를 분수로 표현하면
B분의 A는 D분의 C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비례식을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줄게요. 우리가 푸는 식에서 만약에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 이거는 이 값을 는 K라고 둬. 여기서의 K는 비례상수야. 얘네들이 똑같은 비를 갖는다고. 그거를 나타내는 숫자를 K라는 수로 둬. 이거를 비례상수라고 해.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 이렇게 K로 둘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쓰고 싶대. 얘를 방금은 기준양, 비교하는 양, 기준양, 비교하는 양으로 봤어. 근데 이거를 사실 이 앞에 있는 거를 전항이라고 하죠. 후항이라고 해. 이거를 전항과 후항의 비로 나타내면 C분의 A는 D분의 B라고 해도 된다. 이거를 는 K라고 둬도 풀어도 어차피 문제는 똑같이 풀려. 그래서 어떻게 두든 상관없는데 팁은 2개짜리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 그런데 이게 3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아래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왜냐면 얘가 누가 기준량이고 비교한 양인지 모르잖아. 얘는 D분의 A는 2분의 B는 F분의 C라고 두고 이거를 비례상수 K라고 두세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A는 DK야. B는 EK야. C는 FK야. 요거를 대입해서 푼다. 비례식은 이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그러면 좀 염두를 해두세요. 알겠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여기에서 뭐도 나오냐면 곱셈공식 변형도 나오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석상에서 배웠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비례식 문제 한번 풀어볼까?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례식은 교육과정에 없어. 그러면 굳이 배울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 자체도 유리식이거든? 유리식이라서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낸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배울 거를 좀 더 교육과정보다 넓은 범위로 배우는 것 뿐이야. 교육과정 없으니까 대충 해야지라고 하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X 대 Y 대 Z가 3대 4대 5래. 그러면은 방금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지? 얘를 일단 분수로 표현하라고, 비율로. 어떻게 방금 한 건데? 진짜 최악이다. 이 정도면 집중력 진짜 최악 아니니? 방금 했는데 이걸 말을 못 한다는 게?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하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렇지, 얘를 는 K로 둬.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X는 3K이고 Y는 4K이고 Z는 5K예요. 그러면 이러한 X, Y, Z의 관계식을 알고 있을 때 요구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할 것 같아? 대입하면 돼. 그런데 대입하면은 약간 의문사항이 있지 않아? 여기서 지금 K라는 이상한 문자 하나 갖고 와서 대입을 해. 그런데 이게 지금 K 때문에 계산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런 고민 할 필요 없어. 이건 무조건 다 사라져. 그렇지? 비례상수로 계산되는 건 위아래가 이미 차수를 갖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지.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말하는 건 자,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고. 이것만으로도 이건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푸는 것만 하면 비례식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필수제 1번 볼까요? 이거 그 뒤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앞쪽에 굉장히 간단한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길 거예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센스가 필요해. 어떻게 할까? 봐. 분수야. 분수 계산 어떻게 해? 분수를 덧셈 하는 거야. 덧셈 뺄셈. 계산 어떻게 하냐고. 통분하지. 근데 통분을 하려고 봤더니 x세제곱 마팔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알아요? x마이, 그렇지. x제곱 세제곱 아니야, 인수분해니까 x제곱 플러스 2x 뿔 4로 인수분해가 돼. 즉 얘네들이 곱하면 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얘가 둘의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하면 돼. 두 식에.
그래서 우리가 얘가 될 수 있도록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잘 할 수 있는 거 넘어갈게요. 자, 2번 어떻게 할까? 2번은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안다고. 이 모든 식이 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x, x마이, x 뿔 3이지? 그 분자는? 분자, 이 위에 있는 건 어떻게 인수분해냐고. 그치, x마일, x마이지? 얘는? x마이, x 뿔 4지? 뿔이지? 얘는? x마일, x마 3이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다 약분이 되거든요? 일단 약분되는 아이가 얘랑 사라지고. 어디? 아, 여기가 뿌리마 3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사라지고, 그 다음 얘 사라지고. 나머지 사라지는 게 없죠? 이게 곱하기 맞아요? 없네. 그러면 x 뿌리 분의 x마 1의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적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분모랑 분자가 있을 때는 분자가 차수가 작으면 좋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지? 왜 차수가 낮으면 좋을까? 왜 그러냐면 계산하기 편해서 그래. 그런데 우리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만 적어도 아무 문제 없다. 꼭 차수를 낮출 필요 없다고 답을 적을 때는. 자, 그러면 3번도 같은 맥락이겠지? 얘를 각각을 다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를 하면 약분되는 아이들이 생긴다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분자 인수분해하는 거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인수분해 어떻게 하니? 그치,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렇게 x, y, z가 섞여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고. 아니, 방법이 있다니까. 이거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어차피 인수분해야 뭐 대충 그냥 감으로 하면 돼. 맞아, 대충 감으로 하면 돼. 그런데 정말 복잡해지면은 이게 큰 틀이 보이지 않아서 인수분해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유형을 다 암기를 해놔야 돼. 얘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그럼 너희가 보기에 누가 차수가 제일 낮아요? 그치, y랑 z지. 그럼 y랑 z로 정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z로 정리를 하면 x마 y 하고 나머지 두 개 있잖아. 얘네 둘을 x로 묶어. 그럼 x마 y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x마 y에 z뿔 x는 이걸 x뿔 z라고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얘 계산됐지? 합차 사용하지? 세제곱 공식 기억나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인수분해 공식이야. 곱셈 공식 변형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x뿔 y 그 다음은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놔. 인수분해 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곱하기로 바꾸면 다 약분된다. 그렇게 계산하면 돼. 알겠지? 자, 필수지 2번 보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자, 얘네들이 같대. 얘는 사실은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나중에 미적분 배운단 말이에요. 미적분에서 이렇게 나누는 걸 연습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A, B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통분하면 되겠지? 통분한다는 건 여기다가 x마이 곱하고 여기다 x마 1 곱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얘는 등식이에요. A가 1이 아니고 B가 2가 아니래. 이 상태에서 얘는 x마일 x마이니까 항이 총 3개지. 세 항에다가 얘를 곱해줘. 통분이랑 같은 맥락이야. 알겠니? 내가 여기다가 얘를 분모를 곱해줘. 그럼 여기 3x만 남아. 여기다가는 얘를 곱해주면 x마이가 남아. 여기다가 곱해주면 x마일이 남잖아. 이렇게 해버려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 알겠지? 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번 보자. 3번이 좀 중요하겠네. 자, 얘는 통분을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통분하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간다. 3차라서 항이 6개, 6개 나오거든? 그럼 총 12개를 연산을 해야 돼. 복잡해. 그래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 거야. 아까 이렇게 분자와 분모의 차수에서 분자의 차수가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풀라 그랬지? 오, 내림차수는 최악. 아니야. 아니,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니? 그치. 이거를, 얘를, 차수를 낮춰서 풀어야 한다. 근데 아까 차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쉽게 하는 방법이랑 검산식 기억나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검산식으로 푸는 게 더 사실은 바보 같은 거야. 어려울까봐 검산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좀 복잡하다고. 센스 있게 여기서 푸는 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된다는 걸 추리해. 그러면 문제가 다 쉽게 풀린다고.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식을 주지 않을 거니까. 얘네들을 이걸로 묶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걸 어떻게 분해할 수 있죠? 이거분의 이거 빼기 이거분의 이거지. 그럼 남는 결과가 x 빼기 x 뿌리분의 1이야. 그런데 사실 여기서 분해하면서 실수 많이 한다? 여기는 분해하기 전에 미리 괄호 쳐줘야 해. 부호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지. x 더하기 x 마일분의 2가 돼. 그러면은 전개를 했다 치면 얘 사라지죠? 이러면 계산이 쉽게 된다고. 차수가 낮아지니까 나머지 마이너스인 두 개만 통분해서 계산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나타내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풀 문제가 이 문제야. 이 문제는 쉽게 정리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죠? 이거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분해하기 전에 괄호가 있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그럼 첫 번째 거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치? 얘를 분해하면 이거 계산되지? 그치?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가 돼. 그 다음은 1뿔 x 마 3분의 그치? x 마 3 마 2니까 마 2가 된다. 근데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려주는 게 더 계산하기 쉬워. 그 다음 얘는 1뿔 x 마 4분의 마 2지. 근데 마이너스 내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그렇게 계산을 하면 1 마일 마일 여기 뿔1 사라져. 그럼 남은 애들만 적으면 되거든요. 남은 애들이 마마 뿔이네. 이렇게 항이 4개가 나와. 근데 아까 잠깐 그냥 넘어갔는데 이 항이 4개가 나올 때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게? 둘둘 계산하면 돼. 그러면 둘둘 짝을 지어보자. 어떻게 둘둘 짝을 지어야 계산이 좀 쉬울까? 첫 번째, 세 번째는 좋지 않아. 이게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분모가 일씩 차이 나죠. 일씩 차이 나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이게 제일 나을 거야.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해보자. 뭐 이게 딱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 괄호 x 뿔1 마 2 괄호 x지.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하면 2 괄호 x 마 4 마 2 괄호 x 마 3이야.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애초에 그냥 2로 묶고 이걸 중괄호로 만들어 버려도 돼. 그러면 결과를 한번 적어보면 x의 x 뿔이야. 뿔1이야.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가 되니? 2가 되지. 그 다음에 얘를 해. 이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마이가 되지. 이렇게 숫자 같게 나온다고. 차이가 1씩밖에 안 나니까 숫자가 똑같은 수가 나와.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의도는 한 번 더 통분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계산이 엄청 복잡하지 않다고. 알겠지?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 좀 이게
지저분할 거예요. 자, 4번 볼까? 자, 필수예제 4번. 이 유형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는 쉬운데 만약에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좀 되게 복잡하게 풀릴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지? 공식 기억나? AB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 바로 하고 이거야. 꼭 확실하게 보면서 하지 말고 외워서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팁은 얘가 더 큰 수가 되면 계산하기 쉽다 그랬지? 이미 그렇게 만들어 준 거야. 그럼 해보자. 첫 번째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있지? 근데 얘까지 적어. 괄호하고 이거 적는 게 왜 적힌지 알지? 있으니까 적은 거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자, 얘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하면 또 2분의 1이지. 근데 여기 2 있잖아?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여기 또 똑같이 2분의 2거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그럼 이것도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또 2분의 1이거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혹시나 이 공식에서는 1이었잖아. 그런데 여기 2가 있어서 2를 적은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불편한 친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2로 애초에 묶고 중괄호 만들어 놓은 계산을 하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차피 2분의 1은 1이니까 사라지지. 그리고 나서 계산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계산이 어떻게 되냐고. 그치. 곧바로 순서대로 오는 아이들이 빼기 더하기는 다 사라져. 그럼 결론적으로 남는 건 이거 제일 첫 번째 거랑 가장 마지막에 남지. 부분문서는 보통 이런 형태야. 딱 사라지고 끝에 것들만 남아. 그런데 남을 때 항상 이렇게 한 개씩 남진 않아요. 직접 해보면 2개씩 남는 경우도 있다. 3개씩 남는 경우도 있어. 근데 포인트는 그러니까 약분을 하려면 그 짝을 이뤄서 이렇게 사라진다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앞쪽에 하나가 남으면 무조건 뒤쪽도 하나 남을 수밖에 없어. 대칭이라 그래. 앞에 3개 남으면 뒤에 3개 남아. 작은 거 3개면 3개. 눈 뜨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을 때 얘가 앞에 거고 얘가 뒤에 거면 이쪽에서 3개 남으면 뒤쪽에 3개 남는 거야. 그러한 대칭성이 여러분을 검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방금은 식이었지만 얘는 숫자야. 어떻게 분해된다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해하면 1분의 1이지. 괄호하고 어떻게 적어야 돼?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도 1분의 1이니까 안 적어도 되겠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야. 빼면 1이니까 또 안 적을게.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야.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야. 그럼 계산을 하면 순서대로 오는 게 다 사라진다고요? 이렇게 사라질 거야. 얘도 사라지고 얘도 그 전에 사라질 거야. 그럼 남는 게 1 빼기 10분의 1이죠? 10분의 9.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다음 페이지 보자. 유형이 좀 많아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번분수거든요. 이런 번분수는 어떻게 한다고? 분수 속에 있는 그 분수의 분모를 없앤다고.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할까? 1마x를 없애는 거야. 누구를 없앨지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크게 분자 분모를 나누는데 거기에 얘 있잖아. 얘만 없애면 된다고.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1마x를 곱해. 1마x를 곱해. 이렇게 계산해. 그러면 계산은 다 쉽게 계산이 된다. 계산을 하면 1마. 자, 얘는 대신 분배 법칙 써야지. 얘랑 얘 곱하면 1마x지. 얘랑 얘 곱하면 마일이지. 그러면 1마x야. 얘가 얼마지? 마x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통분만 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책을 먼저 보지 말고 보고 생각을 해. 그래야 창의력이 늘 거 아니야. 그렇지. 통분이 아니야. 1마x랑 1불x를 먼저 곱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 통분하는 것도 다 맞아. 다 맞는데 지금 뭘 할 거냐면 장기 기억력으로 남게 하려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해. 통분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분모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야 조금 문제가 바뀌어도 푼다고. 그러면 그 결과를 적으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첫 번째 분수랑 얘를 곱해. 그럼 남는 게 뭐지? 1불x가 남는 거예요. 그 다음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하고 뭐가 남죠? 1-x가 남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1분x가 남겠지. 더하기 하고 얘네들이 곱하면 1-x가 남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다 해결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남는 거 계산을 해보자. 어떻게 되니? 2x분의 2지? x분의 1.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되는지, 뭘 없애야 되는지를 생각해.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려지거든요. 자, 그 필수예제 6번 보자. 사실 수학하에서 곱셈공식 변형은 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은 다 곱셈공식 변형으로 풀어. 근데 얘네를 풀려면 x 더하기 x분의 1 혹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인지 구해야 되거든. 문제에서 그게 제시되어 있지 않잖아. 그걸 어떻게 구할까? 그치, x로 나누는 거야. 다 x로 나누면 이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이 3인 거 알아요.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아서 풀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거 한번 보자. 그 필수예제 7번 같은 창의력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거 하는 게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좀 쉽게 풀릴지를 생각을 해보자. 자, 필수예제 7번 문제는 a 곱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c분의 1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c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야. 이 계산을 해야 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조건 알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할 것 같아? 뭘 할래? 어떻게 계산을 할까? 무엇을 먼저 할까? 아니,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편하게 통분 먼저 해볼까? 통분을 하면 이게 BC분의 B 더하기 C가 돼.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지. 근데 여기 B 더하기 C가 있지. 얘를 바꿔버려. 어떻게 바꿀까?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BC분의 얘가 마A이지. 마A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 다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B가 되겠지. CA분의 마B 제곱이 돼. 얘는 AB분의 마C 제곱이 돼.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통분하자. 그러면은 ABC로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는 마 A 세제곱, 마 B 세제곱, 마 C 세제곱이거든요. 그 답은? 답이 얼마게? 수학상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야. 그치? 왜냐면 일단 식을 적을게.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식을 적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2분의 1 중괄호에 A마 B제곱 B마 C제곱 이거 는이야. C마 A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3ABC가 된다는 건 얘가 0이 되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야. 첫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두 번째, A는 B는 C일 때. 그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있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3ABC겠지. 그럼 이게 A, B, C분의 마 3, A, B, C니까 답이 마 3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책은 이런 식으로 안 풀었어. 우리 책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우린 통분했잖아요. 그런데 책에는 어떻게 해버렸냐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다 전개를 해두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분모가 같은 것끼리 정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B인애로 정돈을 하면 A 더하기 C, C분의 A 더하기 B, A분의 B 더하기 C가 돼. 그러면 A 더하기 C는 마비지. B분의 마비 마일. 마일, 마일 해서 마삼. 알겠지?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풀 때 이거 사실 어느 정도 창의력 문제거든? 식을 어떻게 전개하냐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여럿이야. 이거를 처음부터 애초에 여러분이 풀이를 보려고 하니까 창의력이 안 느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하고 본인이 푸는 방법에서 막혔다. 다시 풀어봐야지. 그걸 여러분이 좀 찾아내야 해.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이런 문제를 풀 때 딱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 머리가 새하얘지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답을 볼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못 푸는 거야. 이런 게 다 창의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좀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풀지를 고민을 좀 하라고. 한 문제를 진짜 한 10분, 20분씩 좀 끈질기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는다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니네 진짜 딱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한 몇 명은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 책부터 본다? 아래 있는 풀이부터 보는 거야. 문제도 안 읽는 애가 풀이부터 봐. 어떻게 풀겠니? 그리고 이해한 줄 알아. 왜냐하면 이 풀이 과정이 생각보다 명확하거든. 오, 마일드네? 신기하다. 그런데 못 풀잖아. 그래서 좀 본인의 공부 습관이 잘못된 친구들은 그걸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걱정이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있는 148쪽을 여러분이 숙제로 해야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 마지막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마지막 문제는 방금처럼 방금 했던 이 공식 기억나죠? 이 공식을 활용해서 푼다. 요게 힌트야.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좀 잘 해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